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일 입찰이니까 그날 가서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날 바로 개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 법정에 이제 가야 되는데 입찰 법정에 도착을 딱 하면 맨 처음에 미리 조금 도착해서 보통 10시부터 이제 입찰 경매를 이제 진행식입니다. 진행식이는데 미리 도착해서 보통 입찰 법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뭘까요? 문이에요, 문. 그럼 요 입구 여기 하고 보통 그 입찰 법정 안쪽에다가 그날 진행될 물건 맹세를 붙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어제 밤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오늘 만약에 입찰이 진행되니까 오늘 아침에 돈을 갖다 갖고 취하할 수도 있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 지가 딱 눈독 들이고 있던 게 취하될 수도 있고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요 언제까지 돈 갖다 갚을 거니까요 요번에는 제발 좀 진행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없을까? 그럼 그때 채권자가 알았다 하면서 연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날짜에 그 물건이 진행돼야 안 돼?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청해 해가지고 지부해놔놓고 개찰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여태 딱 가면 그날 진행될 물건을 반드시 붙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여놓는데 그 옆에 또 뭐만 붙여놓느냐? 오늘 진행 안 되는 물건, 변경된 물건, 연기된 물건, 취하된 물건 목록을 딱 붙여놔요. 그것도 붙여놨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가가지고 또 써놓고는 또 기다리고 앉아.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4가지 내용이 있어요. 박스 안에 보입니까? 자, 여기에 지금 2017 타격 매토 물건을 내가 눈독을 들이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느냐? 변경이라고 딱 적혀있다고. 변경이라고 적혀있다는 말은 법원에서 요 물건에 대해서 더 조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진행시키지 않으니까 다음 달 오늘 다시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물건이 변경이에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변경 이렇게 적혔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가지만 한 달 후에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연기라는 게 나와요. 연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자, 돈을 지금 안 갚아서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다가 채무자가 가서 사정하고 채권자한테 오늘 진행시키지 말고요. 좀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요 연기는 원칙적으로 2분까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꼭 2분까지만 아니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연기가 되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채무자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 취하고 있다? 돈 갚으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란 말이 기대가 딱 됐다 그러면 60% 내지 70%는 다음 기회에 안 나와요. 이거는 사로잡힌다고 지금. 그 다음에 정지라는 게 있어요. 자, 정지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 경매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안 될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 소송을 다투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때 정지시킨 거예요. 정지란 말이 나와도 한 60% 내지 70%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취하는 이제 다시는 나와 안 나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딱 보고요. 내가 눈독 들이던 게 변경 이렇게 됐을 때는 혹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음 달 그때쯤 되면 다시 경매를 한번 더 붙여진다. 그런데 연기나 정지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한 60% 정도는 없어질 것 같다. 취하는 영원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돈 안 갚아가지고 지 부동산에 경매가 붙여졌는데 지가 또 들어가서 낙찰받아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채무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적어냈다가 자기가 너무 많이 적었다 싶으니까 잔금을 납부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재경매에 나왔을 때 또 그 사람이 들어오면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전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로 했던 사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부동산을 감정한 감정인도 안 되고 집행관도 안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어본 공동 입찰 신청입니다. 자, 요거까지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데 자, 우리가 입찰 법정에 가면요 통상적으로 한 2, 3억은 다 들고 있을까? 들고 있을까? 안 들고 있을까? 안 들고 있지. 어디에 있어? 통장에 있어요. 통장에 있어요. 2, 3억은.
그러니까 2, 3억짜리 물건은요, 당연히 응찰자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다고, 응찰자가 많다고요. 그러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한 2억 정도 가지는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2억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자, 20억 물건을 2억짜리를 지 혼자서 해가지고 해봐야 이거는 응찰자가 많다 보니까 수익이 얼마 안 떨어져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10억 이상 올라가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당연히 응찰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2억짜리 물건 가지고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요래봐야 얼마, 3번 해봐야 얼마 먹어? 계산도 안 되지. 2, 3은 6 60만원 벌어요. 자, 그런데 20억짜리 물건을 10명이 모여서 2억씩 다 해가 10명이 모여서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하면 요것보다도 요거 3번 하는 것보다도 요거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같이 경매받는 것을 공동입찰을 하는데 요때 공동입찰은 옛날에는 공동입찰 허가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입찰을 하려면 그때는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이 가족관계라든지 그 건물의 임차인들 이런 사람은 공동입찰이 됐지만 허가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우리끼리도 당연히 10명 모여서 돈 2억씩 모아가지고 공동입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공동입찰자 A, B, C, D 10명 해가지고요. 그때 나중에 등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지분으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등기하면 지 돈 날아갈 염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동입찰인데 공동입찰 해가지고도 이제 재호가 매수신고의 결정. 자,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입찰 보증금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자, 지금 여기 아까 1억에 최저매가 계획으로 나왔어. 한번 유찰됐어? 8천만 원에 다시 나왔어? 그 다음에 이 8천만 원에 이제 경매를 붙이니까 세매각을 붙이니까 자, 요때는 응찰자가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한 사람은 9,200. 자, 그 다음에 9천만 원. 그 다음에 8,400. 8천이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9,200짜리가 2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사람일 때는 요 2사람만 가지고 다시 응찰을 하면 돼요. 한번 더 경매를 더 붙여가지고 그때 높게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9,200 밑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요 이상 쓴 사람 중에서 높게 쓴 사람 하는데 또 한 번 더 붙여봐도 또 똑같이 나왔어. 9,300, 9,300 나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추첨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경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추첨합니다.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줄, 니은문의 두 번째 줄 끝.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보증금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한다. 자, 추가 입찰의 입찰자는 전의 입찰 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할 수는 없고 전의 입찰 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추가 입찰을 실시했는데 또다시 2인 이상의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그 둘 중 추첨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정한다. 통상적으로 요 둘이서 지금 똑같이 적었는데 남자 여자가 둘이 붙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깁니다. 보통 여자가 이겨. 여자가 이겨. 보통 여자가 이겨요. 그래서 둘이 이제 또 똑같이 9,300 나왔더라. 일단은 추첨을 하는데 추첨하고 자세히 귀찮고 하면 그때 진명관이 짱tempo 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차순위 해주신 거. 자, 지금 봅니다. 만약에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잔금 납부를 안 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경매를 또 붙이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적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예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려면 요건이 아무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돼. 요건이 자 지금 이때 9,200이 최고가 매수신고이에요. 그때 입찰 보증금을 얼마 냈을까요? 920 냈을까요? 800 냈을까요? 800 냈지. 최저 매각 가격이 10% 아닙니까? 입찰 가격이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이 10%니까 계약금을 보증금을 얼마 걸어놨어? 800 걸었어. 그러면 이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가 매수신고엔 빼기 금액 빼기 800만원 요 이상 되는 금액이라 돼요. 그럼 뭡니다. 9,200에서 800 빼면 얼마예요? 8,400 됩니까? 8,400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 손해가 없어요. 만약에 9,200 요 사람이 잔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그때는 낙찰대금으로 총 얼마가 들어요? 9,200 들어지. 예? 그런데 만약에 8천만원 썼던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요 사람이 납부를 안 해서 이 사람이 납부하게 되면 8천만원 플러스 800만원 아닙니까? 그럼 8,800밖에 안 들어. 그럼 손해봐. 그런데 만약에 8,400 이상 쓴 사람 중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800만원이면 보증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그냥 확보된 거고 그 다음에 8,400을 받게 되면 9,200보다 더 올라가.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 초과해야 돼. 접수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9,200, 이 사람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에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9천만원 적은 사람은 돼, 안 돼? 돼. 8,400 돼, 안 돼? 되죠? 8,200은 돼, 안 돼?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요게 둘이가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이 되면 그때 집행관이 일단 많이 쓴 사람한테 먼저 물어요. 예? 차순위 매수신고 하랍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돼. 차순위 매수신고는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 이 사람도 안 하겠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없는 겁니다. 없다고요. 근데 차순위 매수신고는 9천만원 적은 사람이 두 사람이라. 이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이때는 누구 줄까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 이때는 바로 한 번 더 이거는 추가 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가위바위보 해요. 바로 추정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이거는 추가 입찰을 하고 추가 입찰에서도 같은 금액일 때는 추첨을 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인일 때는 추가 입찰은 하고 안 하고 바로 추첨합니다. 가위바위보로 갑니다.